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이 추가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테슬라, 비트코인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그리고 지수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0.29%, MSCI 한국 지수는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0.5% 올랐는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파월의 발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좀 거의 뭐 약간 뭐 보합권 정도? 그 정도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환율이 지금 1,400원, 그리고 삼성전자 49,900원.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수치죠. 이 수치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습니다. 특히 러셀 2000이 1.37% 하락해서 되게 많이 빠졌는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확실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종으로도 뭐 대체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에너지, 그다음에 일부 IT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정도가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들을 또 정리를 해보면 뭐 이날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어쨌든 하락하던 물가가 튕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일부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백악관이 의회까지 완전히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완전히 추진되는 뭐 대부분 다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일부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오후 들어서 영향을 준 게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강해서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주식시장을 다시 또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니까 7,500달러 현재 세제 혜택 주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폐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전기차 관련주들을 급락시키고, 그리고 다른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딱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년 대비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차이인데 어쨌든 뭐 예상치 거의 부합했어요. 그런데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던 추세에서 전년 대비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 인플레이션 하락하던 게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멈췄다.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PPI 발표는 근데 어쨌든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12월에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가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는 일단 12월에는 하되 그 이후에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상쇄시켜서 다시 증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투자자들이 현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매수할 거기 때문에 증시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LPL 리서치 이런 곳에서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튕겨 올라가는 걸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 대상하는 국가들이 그대로 참을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그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를 맞보복하는 형태로 올릴 수 있어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 이걸 투자들이 어느 시점에는 인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날 중요했던 건 이제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파월 발언 전해지면서 지수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금리나 서둘러야 할 어떤 신호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는 뭐 노동력이라든가 생산성,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과열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아서 뭐 금리나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취지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흐름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때그때 상황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향후 수개월 동안은 좀 신중하게 하는, 그러니까 당초 뭐 내년도에는 어쩌면 매분기마다 금리 내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분기 내리고 한 번 내리고 건너뛰고 내리고 뭐 이런 형태로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가 자를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소 좀 매파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빠졌던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4% 이하로 내려갔다가 4.44%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106.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이제 106.9, 제가 이제 107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7까지 아직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항대의 최상단까지 밀고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5.77% 하락을 했는데 뭐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7,500달러 정도 되던 어떤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머스크가 또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뭐 머스크가 바보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걸 감안을 해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오히려 이제 중국산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 넓히는 거를 막을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했죠. 리비안도 뭐 급락하는 수준으로 밀렸고, 테슬라 트레이드가 주춤하면서 그동안 빠졌던, 정책 때문에 빠졌던 종목군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를 비롯한 태양광은 대표적인 어떤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7%나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ASML, 그 네덜란드의 어떤 슈퍼 을이라 불리우는 유명한 어떤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계획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수주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국에 공급하기 어려워져서. 그런데 2030년까지 어떤 성장은 우리 탄탄할 거야,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에는 이제 제법 올라가서 712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밀려가지고 종가는 2.9%. 그러니까 ASML 효과로 반도체주들도 올라갔다가 이제 역시 뭐 말씀드렸던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정도만 소폭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상한 선물 매매를 계속 하잖아요. 이 장중 동향으로 보면 초반에 선물 매도하고 중반까지 매도해서 찍어 눌렀다가 지수가 종가 부분에 빠지는 경향이 최근에 강하죠. 빠질 때 또 슬그머니 또 선물을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선물 매도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인데 있는 거 가지고 눌렀다가 다시 조금 충전했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양아치 같은 매매를 하는데, 말 바꾸면 뭐냐면 이런 현상이 끝날 때가 이제 시장이 좀 바뀌게 되니까 뭐 대규모로 막 선물 매수를 초반부터 끝까지 쭉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와주면 이제 이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독특한 매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삼성전자가 거듭 종가가 저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뭐 흐름이 괜찮았다가 막판에 빠지고 동시효과에서는 아예 그냥 뚝 떨어뜨려갖고 5만 원 밑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연속적으로 종가가 저가, 그러니까 수요일만 하루 종가가 저가가 아니라 100원 차이였습니다. 100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건 어제 처음으로 이번 주 들어서 장중에 플러스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에 매수 우위를 돌아서긴 했었는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 와주면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 강도를 좀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기금이 큰 손이니까 이게 구원 등판 한 상태라서 이게 어떤 변화를 좀 줄지,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팔던 외국인들이 계속 팔겠지만 파생 쪽에서 써먹으려고 같이 찍었던 쪽에서는 좀 이거 보고서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요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환율인데, 환율이 우리나라 1,400원 넘어가는 거는 제가 뭐 IMF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때 3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1,400원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주봉으로 주간 종가로 1,400원 넘기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는 시기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400원 찍었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거 말고 종가로 완전히 환율이 1,400원 넘어갔던 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더니 대략적으로 1,400원 돌파 안착 이후에 2, 3주 정도 될 때부터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뭐 저때 가치로 놓고 본다라면 다다음 주 정도,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1,400원을 피크로 보기 때문에 1,400원 피크에서 이 정도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환차익이 생겨 이렇게 보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해도 환율이 그때가 딱 정점은 아니었는데 과거 패턴으로 보면 1,400원 넘어가고 한두 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매수로 돌아서더라. 이제 그런 패턴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그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으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이제 많이 흑자내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 변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료 피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련주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초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그 이번 주 처음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시도를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 그런데 종가가 저가로 가는 건 부정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삼성전자가 멀쩡하게 있다가 막판에 더 밀리는 막 그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 반 이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매도 강도가 안 세지네?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있으면 어제 봤듯이 코스닥 신용 물량들이 뒷부분에서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시 넘어가면 이 신용 반대매도 회피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전에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있으면 오후에 이런 매도 흐름이 한두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내내 플러스권 유지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역대 미국 대통령별 증시 상승률. 바이든이 놀랍게도 5위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임기 중에 상승폭이 75%, 76%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불만은 물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높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바이든이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증시 자체도 뭐 메가세븐이 끌어올린 것이 전체가 다 강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예민한 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하고 주식시장, 실질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민심이 되게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쪽에 어떤 것이 되는지 뭐 이제 좀 서둘러서 항상 누르지 말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개입이 아니라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자꾸 좀 표명을 해줘야지. 이게 주식시장을 방치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면 하락 쪽 베팅 세력들이 그냥 더 판치고 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며칠에 한 번씩 주식시장 캠페인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 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일찍 올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두셔야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